갑자기 이산형 확률 변수로 왔습니다. 보통 이산형 확률 변수를 다 공부하고 연속형을 공부하는데 순서가 좀 꼬이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포화성 분포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지수 분포와 연관이 되니 이해하기 더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포화성입니다. 당연히 포화성 분포를 만드셨겠죠. 이분이 19세기 초반 도시 내에서 범죄, 사고, 사망 등과 같은 사건 발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려고 만든 분포입니다. 사건 발생이 독립적이며 일정한 평균 발생률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어진 시간, 공간 또는 어떤 도메인이든 사건의 발생을 세고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1시간 안에 가게에 들어오는 고객의 수라던가 하루 동안 스팸 메일의 수를 센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랜덤하고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랜덤하고 독립적이라는 가정은 사건들이 특정 시간 구간 내에서 균일하게 람다만큼 발생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단위 시간 또는 공간의 특정 영역 안에서 특정 사건이 몇 번 발생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분포를 포화성 분포라고 합니다. 포화성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테일러 급수 기억나시죠? 우리는 2의 x승 대신 람다승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x 확률 변수를 죄송합니다. 여기 x입니다. 0부터 무한히 나가는 정수로 x 확률 변수를 한다면 2의 람다승은 테일러 급수 표현법에 의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람다로 파라미터라이즈된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포화성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로 보면은 람다로 파라미터라이즈된 x의 함수는 이 부분과 2의 마이너스 람다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0부터 무한히 나갈 때 이 부분이 2의 람다승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자, 2의 람다승에 2의 마이너스 람다승을 곱하면 1이 나옵니다. 확률 질량 함수의 특성이 뭐였죠?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더해주면은 1이 나온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금 말씀드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단위 시간 또는 공간의 특정 영역 안에서 특정 사건이 몇 번 발생할 것인지를 모델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지 먼저 알아봅시다. 포화성 분포는 이항 분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항 분포를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복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이항 분포에서 n이 매우 커지고 p가 매우 작아지는 상황을 봅시다. 즉, 한 번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아주 작지만 시도의 수가 아주 많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포화성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 등을 모델한다고 했죠. 자주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발생을 성공이라고 봤을 때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성공 확률 P가 아주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도시 내 교통사고 또는 공장의 결함 제품, 이런 모델들은 많은 시도 중에 아주 가끔씩 발생하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6시그마 들어보셨나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겠죠. 우리 정규 분포를 공부할 때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1시그마가 약 68%, 2시그마가 약 95%, 3시그마가 99.99%라고 공부했습니다. 6시그마면 99.99999로 나가겠죠. 이 6시그마는 공장에서 품질 목표를 의미하는데 100만 개 제품을 생산할 때 3, 4개 정도의 불량품이 나오는 품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100만 개 중에 불량품이 3, 4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P라고 하는 거고요. 즉 100만 번이 시도인 N이고 100만 개 중에 3, 4개 나오는 확률이 P인 겁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람다를 MP라고 해봅시다. MP는 이항 분포의 평균이죠. 우리의 확률 변수 X가 K일 때 이항 분포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식이 우리의 포화성 분포식으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유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N 컴비네이션 K 보자고요. N 컴비네이션 K를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5 컴비네이션 3을 풀었으면 5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K 팩토리얼만 분모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N부터 K보다 하나 큰 수까지 빼준 수가 분자에 남게 됩니다. 이 식이 5, 4, 3, 3, 2, 1 이렇게 남는 거랑 같은 뜻이죠. 그럼 우리의 가정에서 N이 엄청 큰 수라고 했으니까 N에 하나를 빼고 둘을 빼고 일반적인 수인 K보다 하나 큰 숫자를 빼봤자 그냥 다 N으로 근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K 팩토리얼 분의 N의 K승이라고 근사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얘를 봅시다. N분의 람다는 결국 P인 거죠.
1-p의 n-k 승이 됩니다. 똑같이 n-k는 n이 아주 큰 수니까 k를 빼놨자 n으로 근사할 수 있는 겁니다. 1-p에서 p가 0으로 근사하니까 그냥 1로 쓸 수 있고 n승을 하면 결국 1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을 보면 p는 0에 하나씩 가까워지만 n이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 비슷한 수를 봤죠? 옆에 2의 정의를 봅시다. x분의 1은 0에 하나씩 가까워지지만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수는 1이 아닌 2.7 몇몇몇으로 나가는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p의 n승은 1이 될 수 없는 겁니다. 1-p를 2의 -p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2의 x승은 태우와 급수의 정의에 의해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똑같이 2의 -p승을 태우와 급수에 의해 이렇게 써봅시다. 자, p는 0에 가까워지는 수입니다. 그런데 p가 아주 작은 값인데 0.0001을 제곱하거나 세제곱하면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2의 -p승은 1-p로 근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p가 2의 -p니까 n승을 하면 2의 -np라고 볼 수 있죠. 자연 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이항 분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근사한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n 커뮤니케이션 k는 k 팩토리얼 분의 n의 k승으로 분사할 수 있었고요. 요 식은 분모와 분자의 k승을 한 요 식이 되는 거죠. 또한 1-p의 n-k승은 2의 -np승으로 근사할 수 있었습니다. n의 k승은 약분되고 결국 남는 것은 k 팩토리얼 분의 람다 k승 그리고 2의 -np는 결국 람다죠. 결국 우리의 확률 변수 x는 k일 때 포화성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에 의하여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포화성 분포의 평균과 분산입니다. 사실 우리 평균은 이미 람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람다를 np라고 했잖아요. 이항 분포의 평균이 np니까 람다는 평균인 겁니다. 그럼 분산 역시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항 분포의 분산은 np-1-p입니다. 그런데 p가 아주 작은 값이니까 np 1-p에서 p가 아주 작다면 그냥 1인 거죠. 결국 분산도 np, 람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맞는지 보죠. 확률 질량 함수의 평균은 x, fx를 다 더한 거죠. 그럼 x가 0일 때는 x가 0이니까 0이 되고요. x가 1일 때는 1 곱하기 fx죠. x의 1팩토리얼 되고요. 그래서 x가 3일 때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쭉쭉쭉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우리 공통적인 2의 람다를 앞으로 빼고 싶다는 욕구가 드셔야 됩니다. 2의 마이너스 람다를 빼면은 요 식이 나오고요. 요 식을 자세히 봤을 때 우리가 비슷한 식을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을 드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람다도 한 번 더 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부분이 2의 x의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2의 람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의 마이너스 람다, 2의 람다 1이죠. 결국 람다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포화성 분포의 평균이 람다가 나온 것을 확인했고요.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우리의 평균의 제곱을 빼준 식이 되는 거죠. x제곱의 평균은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가 나오는데 한번 직접 도전해 보시거나 찾아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x는 람다니까 람다 제곱이죠. 결국 람다만 남습니다. 포화성 분포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람다가 커짐에 따라 람다만큼 발생하는 정도를 보죠. 즉 포화성 분포의 평균이 커질 때 평균만큼 발생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이성을 한 번 정도 마주친다고 했을 때 진짜로 한 번 마주칠 확률입니다. 그럼 마음에 들었던 이성을 평균 2번 마주치는데 실제 2번 마주칠 확률, 또 평균 3번 마주치는데 진짜로 3번 마주칠 확률 점점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이 커질수록 평균만큼 발생하는 확률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단순하거나 극단적인 예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마주친다고 했을 때 진짜로 한 번 마주치는 확률이랑 평균적으로 100번을 마주친다고 했을 때 100번을 마주칠 확률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숫자가 낮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또 식으로 생각해보면 포화성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평균이 커질수록 분산도 커지니까 즉 넓은 분포가 되니까 평균이 일어날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람다를 5로 고정하고 확률 변수 x에 따라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방금 전 예로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하루에 마음에 들었던 이성을 5번 정도 마주친다고 했을 때 실제로 0번, 1번, 2번, 6번까지 마주치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을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x가 0일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5번 마주치는데 한 번도 안 마주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1000일 중에 7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약 3년에 7번입니다. 이틀을 연속 못 마주쳤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고난 거예요. 연락처가 알면 문에 있냐고 연락해봐야 됩니다. 백남분의 49입니다. 1000분의 치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명 되는 행사 가서 7명 사은품 줄 때 뽑힌 적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x가 4일 때, x가 5일 때를 보면 확률이 같습니다. 포화성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1만큼 커질 때 이전 확률 함수의 확률값보다 현재 확률 변수 값분의 람다배가 됩니다. 수학식으로 보면 k 플러스 1분의 람다배가 되는 겁니다. x가 3일 때와 4일 때를 보면은 분자는 5가 한 번 더 곱해지고요. 분모는 3보다 1이 큰 4가 한 번 더 곱해집니다. 즉 k 플러스 1 람다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x가 4와 5일 때를 보면 람다가 분자에 한 번 더 곱해지고요. 분모에는 k 플러스 1, 5가 한 번 더 곱해집니다. 그래서 5와 5가 약분되니까 4팩토리얼 5의 4승이 됩니다. 이 순간에 k 플러스 1과 람다가 같아지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4일 때와 5일 때의 확률을 보면 같은 확률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람다가 k보다 클 때, 즉 x값이 람다 값과 가까워지면서는 확률값이 커지고요. x가 람다일 때를 정점으로 k가 람다보다 클 때는 확률값이 다시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항 분포도 그랬었고 정규 분포도 그랬었죠.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일 때 확률이 제일 크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특성이 포화성 분포에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포화성 분포가 애초에 어디로부터 나온 분포죠? 이항 분포의 특수한 형태였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특성으로부터 포화성 분포 모양을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특성이 보이시죠? 평균이 커질수록 평균을 발생할 확률이 낮아지고요. 확률 변수가 평균일 때 확률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람다가 커지면 종 모양에 가까워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심극한 정리 유튜브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이항 분포는 n이 충분히 크고 p가 0이나 1에 치우쳐져 있지 않으면 정규 분포 종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띈다고 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의 합이 n이 커짐에 따라 정규 분포를 수렴한다고 설명하죠. 포화성 분포는 람다가 커지니까 정규 분포 종 모양과 비슷하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포화성 분포는 이항 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고 p가 0에 수렴할 때를 가정해서 나온 확률 함수죠. 그런데 람다가 커진다는 것은 이항 분포의 평균 np가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np가 커진다는 건 생각보다 p가 0과 가깝지 않다는 거죠. 치우쳐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m은 여전히 큰 값인 거고요. 생각보다 안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항 분포가 종 모양과 가까워질 때랑 같은 조건인 겁니다. 제 설명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